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. 넘어진 원인은 갑자기 굴러들어온 축구공 때문이었는데요. 도로변 옆 인도에서 공을 굴리며 걷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공을 놓쳐 그 공이 차도로 굴러들어온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.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.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. 좀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하셨네요. 네네. 사실 교통사고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. 모든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맞습니다. 특히 네.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. 변호사님 일단 상담자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? 네,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면 아직 좀 부주의한 면이 많을 그렇죠. 것 같아서 이런 사고가 좀 종종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. 네. 네, 굉장히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은 장애물에도 크게 전복될 수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초등학생이 공을 굴리면서 걷다가 이제 공이 흘러나와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네. 법적인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우리 법적으로는 보통 이제 책임 무능력자라고 그렇죠. 하는데 이제 자기 책임에 대해 자기가 저지른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인 걸 얘기를 하고요.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는 한 만 15세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책임 무능력자를 판단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책임 무능력자가 어떤 발생한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감독자가 이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민법 이제 755조 이제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에 의해서 그 부모님이 이런 발생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감독 책임도 별도로 이제 감독 책임 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를 제대로 이제 감독하지 못한 부분 그거는 또 부모님의 책임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데 아이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이는 책임 무능력자니까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. 아이의 책임질 부분. 네.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예를 들어 관리 감독하지 못한 부분.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공놀이를 막 열심히 하고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의를 주지 않았거나 이런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부모님 스스로 어떤 관리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소정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오토바이라고 하면 사실 헬멧 꼭 착용하셔야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만약 네. 헬멧 같은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진 경우라면 뭔가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? 네, 그 일정 부분 이제 그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. 그 우리 운전자에게도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규상으로 보면 그 헬멧을 쓰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이제 이게 과실이 조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데요.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될 우리 운전자께서 받으셔야 할 금액이 한 1,000만 원 정도라고 네. 한다면 이게 헬멧을 안 쓰시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사고를 좀 더 크게 만드시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과실상계 적용이 되면서 뭐 한 6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그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.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곳 우리가 공놀이를 해도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. 공을 뻥 차서 뭐 담장을 공을 넘어갔다. 그래서 그 넘어간 공이 도로에 떨어져서 사고를 유발했다. 뭐 이런 경우라면 또 책임 소재가 달라질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감독자의 책임이라는 건 꼭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책임 무능력자, 이 미성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는 쪽에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이의 감독에 어떤 소홀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고요. 또 판례에 따르면 뭐 부모님이 아이의 어떤 이런 성향을 잘 알고도 이런 거에 주의를 주지 않은 점이 있다면 뭐 학교, 부모님에서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상담자와 동승자가 현재 입원해 계신 상황이라고 해요. 네. 적절한 대처 방법 모르셨거든요. 어떤 식으로 뭐 부모와 합의를 해야 되는 건지, 뭐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. 네, 일단은 뭐 아무래도 오토바이 사고다 보면 많이 이제 다치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오토바이 속도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.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고 이거에 대해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뭐 치료를 미루시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. 분명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손해배상
배상을 할 때 보면 법적으로 이제 손해 3분설이라고 하는데 그 적극 손해, 소극 손해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지금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나 어떤 입원비 이런 게 이제 적극 손해가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뭐 특정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일을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발생할 소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부분이 이제 소극적 손해가 될 것 같고 나머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적극 손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소극 손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직하신 직장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일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대한 정신적 충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판을 간다고 하면 판사님이 어떤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 자료들을 좀 충실히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부모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얼마를 합의합시다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단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그다음 앞으로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기간 내에만 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 자료들만 좀 충실하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그 아무래도 사고 당하시고 경황이 없으시다 보면 뭐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손해배상을 별도의 어떤 상대방에게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인데요.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증거도 좀 수집하시고 관련 법리들 주변에 혹시 조언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쪼록 빨리 치료 받으셔서 건강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피해 상황도 좀 최대한 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라봅니다.